나이 들면 얼굴이 쭈글쭈글 몸의 냄새가 아무래도 많이 나죠. 이 피부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또 입냄새 이런 거 많이 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따뜻한 날 같은 경우는 땀 냄새 이런 거 많이 나요.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적어도 나이 들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꾸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나이 들면 얼굴이 쭈글쭈글 몸의 냄새가 아무래도 많이 나죠. 이 피부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또 입냄새 이런 거 많이 나게 되고요. 또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나이 들어서 몸속에 열기가 많아지면 땀이 많이 나고 그래요. 특히 이제 따뜻한 날 같은 경우는 땀 냄새 이런 거 많이 나요.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다 성립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청결하고 멋지게 항상 가꾸면서 살아야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서 그렇고요. 일단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적어도 나이 들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꾸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부정적인 경험을 가끔 합니다. 어디를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쳐다보면서 약간 찡그리는 걸 우연히 봤어. 그러면 아니 왜 나를 보고 찡그립니까 하고 그걸 따지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답을 받아내고 이런 행위를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짝 비겁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쓰는 건가요? 사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의식에 남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는데 젊은 분들만 많이 가시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카페나 이런 것도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젊은 분만 가는 데 있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쭉 앉아있어. 그러면 들어가다가 움찔하고 나오세요. 이러지 말자고요. 아니 내가 그곳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싶고 내가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했던 약간 움찔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세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60이 되면 젊은 분들로부터 저 연세 드신 분이 여기 와서 저 음식을 저렇게 행복하게 먹고 있네. 아,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을 줄 거라고 자기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내 스스로를 잘 가꿔야 되고요. 적어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행동은 해야 됩니다. 이빨 자주 닦으시고요. 너무 디테일까지 갑니까? 사실 향수를 잘 고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정말 답답한데 향수를 어처구니 없는 걸 고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향수를 안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게 나은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남자 향수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게 확 나는 노인들이 계세요. 그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좀 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뒤에 살짝 해서 목 뒤에 이렇게 손에 붙은 거를 목 뒤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조절하시고 향도 잘 조절하셔서 향수를 꼭 쓰셔서 좋은 향이 나도록 하되 향이 짙지 않도록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향수 얘기했더니 바로 샤넬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향수가 샤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천연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샵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향수나 향을 고르려고 할 때 그거를 파시는 분들이 정말 요즘에 한국 너무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다운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친절하세요. 모든 향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앞에 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향을 맡도록 해주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향수를 어떻게 고른다고요? 샤넬 비싼 거를 골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명품 향수가 아니면 꽝이다? 아니에요. 향수를 즐거움으로 고르셔야 돼요. 내 취향에 딱 맞는 그러면서도 은은한 향수. 요거는 시간을 투자하면 고를 수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향수 고르는데 시간을 씁니까? 여러분들 바쁘세요. 65세 지나면 바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향수 고르는 것도 엄청 재미있는 행복한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향수를 고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도 당연히 똑같겠죠. 명품 옷을 입으면 엄청 멋있죠. 제가 명품 옷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명품 옷이 아니면 우리가 멋을 낼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샤넬만 향수가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가꾸는데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사는 것은 젊을 때 바쁠 때는 옷 사는 게 우리에게 곤욕이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옷을 정교하게 고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나이가 되면 저는 옷을 사는 곳을 서너 군데로 설정을 하시고 저는 사실은 이 자켓 하나 사는데 평균 7, 8벌은 반드시 입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쭉 뷰잉을 해요. 어떤 것이지, 어떤 가게, 어떤 것이 있지. 그래서 쭉 본 다음에 한 10배수, 한 5배수 정도를 내가 봐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정한 다음에 순서대로 가가지고 쭉 다 입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벌을 입어봤잖아요. 다 입어본 상태에서 계속 내가 내 몸에 착 맞고 나한테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들 얘를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그 8번 입어본 옷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이게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너무 힘드네. 아니죠. 고르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다는 거. 이 생각 자체를 좀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나를 가꾸는 행복. 그래서 점점 더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네, 당당한 친절이에요. 나이가 들면 속은 쭈그러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허세로 호통을 쳐.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가꾸면 사람이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고요. 그 다음에 태도는 겸손하고 친절해집니다. 이것을 우리 꼭 한번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데요. 사실 남성은 멋낼 때 시계, 혁대, 신발. 이거 중요해요. 저는 요새 운동화를 주로 많이 신습니다. 양복을 입을 때는 물론 구두를 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신발하고 시계하고 혁대에는 심지어는 돈을 조금 쓰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가꾸는데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세게 주잖아요. 그러면 더 당당해져요.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내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록학이 전공이니까 기록을 중시하는 거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기는 거를 연구하고 그런 실행을 해온 사람이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기록학은 버리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업무 행위를 하면 다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단위가 이런 거예요. 1억 건, 10억 건. 그러면 그걸 다 남겨가지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죠.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왜 성립된 거냐면 그것 중에 엑기스를 찾아내서 나머지를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미국 통계로 보면은 생산된 기록의 3%를 남기고 97%를 버리는 게 평균입니다. 느낌 확 오시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전공을 하다 보니 저절로 몸에 붙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선정리 후 실행이라는 게 제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책상 위가 평상시에도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래도 필통 위치라도 한번 조금 옮겨봅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요리를 할 때는요.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설거지가 안 돼서 설거지를 먼저 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설거지가 돼 있어도 그러면 개수대에 이렇게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전부 원래 위치에 선반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부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해요. 이거는 자신의 행위, 그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 이 모두를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난장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집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입니다. 이게 근데 좀 어려워요. 너무 난장판이 있는 집은 이 집을 치우는 데만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요령은 이렇게 영역을 나누세요. 요번 주는 부엌은 그냥 확실하게 내가 치울 거야. 요번 주는 안방을 확실하게 치울 거야. 요번 주는 난공불락인 저 베란다를 내가 치우고야 말 거야. 여러분들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베란다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걔를 치우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할 때는 제가 기록학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요령을 얘기할지 벌써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버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쓸 것 같아.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예요. 1년에 2번 이상 쓸 것 같아. 하는 것만 남기고 내년에 얘가 유행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버릴 수 없어. 이거 꽝이라는 거죠. 올해 내가 얘는 한 번도 여태까지 안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생각할 때 얘는 안 입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얘가 되게 멋진 옷이고 다음에 유행이 새로 올 수가 있으니까 남겨둬야지 하는 생각은 김익환 교수가 잘못됐다고 했지? 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그냥 가부장 체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집안일은 안 해도 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집안일은 안 해도 되고, 그럼 남는 거는 여성 한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부인들이 가사를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는 이거부터 고치셔야 되고요. 그런데 얘가 그나마 이 상태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주면 괜찮은데 나머지 식구 3사람,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식 둘이죠. 이 3사람은 정말 정신없이 어질러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발톱을 깎았는데 제가 이거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발톱 깎기를 그 자리에 놓는 거는 제가 참아요. 깎은 발톱을 거기에 둔다니까요. 상상되십니까? 이런데 어떻게 집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부인이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해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구조혁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1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면 25%씩 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투쟁하시고 계속 회의하시고 해서 구조개편부터 하셔야 돼요. 남편이 당신이 좀 피곤해 하는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야단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는 본래 남편이 하는 거니까. 설거지는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사분담을 해서 거주공동체로서의 자각이 들면 그러면 어지를까요? 안 어지를까요? 안 어지러요. 거기에서 출발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집을 정리하는 세계랄까 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이 2가지는 필요합니다. 자기가 쓰는 공간은 분담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의 방을 치워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게 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하게 하고, 아이가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죠. 남편이 아이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공간은 항상 자기가 정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이라든지 식탁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 공용 공간은 항상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는 룰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이 룰을 어길 시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벌칙 같은 걸 주는 것이죠. 요리 3가지 하기라든지, 또는 여행 갈 때 짐을 혼자 다 들기라든지, 뭐 이런 재밌는 벌칙 같은 걸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질서를 좀 만들어 가시면, 꼭 필요할 때 정리를 다시 하고 집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집 전체가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되는 것을 바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arrange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지움이라는 그런 이미지예요. 정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남도록 하는 질서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죠.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걔가 있을 위치에 있으면 가치를 쉽게 발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몸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멋이 내 몸 전체 질서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니까 내 몸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정신의 정리, 기타 등등 모두가 사실은 정리입니다. 정리라는 것은 질서지어짐을 의미해요. 내가 원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뭐가 나온다? 가치가 나오고요. 행복이 나오고요. 능력이 나와요. 정리는 곧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출발이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